지금은 뭐 안개 속이잖아요. 어떻게 튈지도 모르는 거예요. 부동산 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백날 분석해봐야 소용없어요. 글로벌 환경이 변화가 있어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중점을 둬라. 네, 나이 들수록 뭐 부동산 문제, 돈 문제, 뭐 재테크에 대한 관심 뭐 더하죠.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에는 40대에서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주거지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40에서 60대입니다. 주거 조건, 고르는 조건 어떤 게 좋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우리 세대네요. 지금 이제 40대, 60대 이 사이 보면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또 은퇴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동안 소득이 굉장히 높았다가 소득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집을 갖다가 좀 적게 다운사이징 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왜냐하면 소득이 기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40대, 60대 이런 분들이 이제 지방에 또 근교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근교나 이 지방으로 가면은 모든 게 불편해요. 우리가 뭐 동창회나 친구들을 만나고 할 때 서울로 나와야 되잖아요. 서울로 나오는데 불편해지면 또 술이라도 한잔 하다 보면 또 택시도 타야 되는데 너무 멀면은 나오기가 싫잖아요. 꼭 직장인들만 서울에 가까운 데 하는 게 아니라 40대, 60대들도 서울에 가까운데 그다음에 이제 집의 크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집 크기를 몇 평에 사는 게 좋은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감당 능력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저는 뭐 자기 감당 능력만 된다면 혼자 살더라도 60평, 80평 살면 좋죠. 그게 쾌적하거든요. 쾌적해요. 사생활이 보호가 되고. 그래서 감당 능력에 따라서 아파트의 크기나 주택의 크기가 달라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시골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녹지를 좀 볼 수 있고, 거기다가 또 도시에 대한 접근성, 뭐 병원 같은 것도 가까워야 되니까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서울 바로 경계선 쪽 정도. 그러니까 좋죠. 그거. 예, 분당, 판교, 광교 뭐 요런 거기는 서울과 마찬가지죠. 판교나 광교 이 정도 되면 그거는 거의 서울권이라고 봐야 돼요. 거기는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잖아요. 대중교통도 좋고. 근데 이제 어디가 안 좋냐 하면은 편의시설이 없고 병원도 멀고 하는 지역. 물론 환경은 너무 좋죠. 공기가 너무 좋죠.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죠. 근데 별들이 반짝이고 공기 좋은 거는 순간이에요. 순간. 오래 못 가요. 1년 동안은 굉장히 자랑을 해요. 밤에 보니까 하늘에 별이 맑다. 또 개구리 소리가 들린다. 그러다가 이제 한 2년쯤 되니까 말이 없어요. 그다음에 한 3년 지나니까 또 다시 이사를 왔어요. 서울로. 못 살겠다는 거지. 지방도 서울에서 멀다고 하더라도 주변 환경이 괜찮으면 예를 들어 병원이 옆에 있고 편의시설 옆에 있고 그러면은 지방도 괜찮을 수가 있죠. 서울에서 멀다고 하더라도. 그 미국에서 한 4에서 60대 이런 분들은 어디들 사는 걸 선호하세요? 미국은 40대, 60대 되면은 선호를 단독주택을 선호해요. 젊어도 단독주택을 다 선호를 해요.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미국의 콘도는 값이 잘 안 올라요. 오르죠. 단독주택만 오르더라도 좀 오르는 거지. 콘도는 그렇게 오르지. 그게 투자 가치가 없어요, 사실은 콘도가. 우리나라하고는 좀 반대되는 완전히 상황이네. 틀리죠. 예.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 문화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아파트는 사실 프라이버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뭐 층간 소음, 아무리 잘 지어도 층간 소음 있잖아요. 이런 거를 미국에서는 싫어하는 거죠. 프라이버시로. 나 혼자 마음대로 고기 구워 먹고 냄새 나도 상관없고 소음 아무리 질러도 상관없고 이런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물론 뭐 우리나라보다 땅이 넓은 것도 있죠. 우리나라는 뭐 땅이 좁으니까 아파트 문화가 됐지만 단독주택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도 10층 이상 잘 안 지어요. 뉴욕에 뭐 80층, 90층은 그 맨션 개념, 다시 말해서 그 별장 개념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예를 들어 80, 90층에 산다. 저는 어지러울 것 같아요. 너무 높아가지고. 어지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100층 이상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또 실제로 100층 있잖아요, 지금. 근데 만일에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80층에 살고 있는데 밑에 아파트가 하나도 없고 기둥만 쭉 연결돼 있고 그 아파트만 80층에 딱 있다. 잠이 오겠어요? 무섭습니다. 무섭죠. 근데 무서움을 못 느끼는 건 뭐예요? 밑에 아파트가 쫙 다 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것 뿐이에요. 만일에 아파트 아무것도 없고 내가 80층에 내 아파트만 딱 한 채가 있다 들거라니 100평이 아니라 200평이라도 못 살아요. 그래서 고층은 거주의 공간으로 굉장히 불편한 데예요. 그래서 미국도 저층을 선호하고 콘도라도 저층이고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단독주택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파트가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뭐 최근에 보니까 뭐 밥 주는 아파트 해가지고 그거는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밥이 뭐가 중요해요. 밥 주는 아파트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아직도 문화가 있는데 땅이 좁은 영향도 상당히 크고 편리함을 너무 추구한다. 근데 몇 년 전에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주거 형태가 좀 바뀌면서 사람들이 그런 그 일반 주택을 선호할 것이다. 그랬는데 요원하더라고요. 여전히 아파트는 오르고 이를테면 좀 뭐 평창동, 성북동 뭐 이런 쪽 보면 뭐 물론 유명한 연예인들이 지금 뭐 비싼 값에 사서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일반 대중이 선호하진 않더라고요. 미국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도둑이 별로 들지 않아요. 물론 도둑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귀중품을 집에 안 놔둬요. 근데 우리나라는 귀중품을 집에 놔두잖아요. 그래서 단독주택을 보는 시각은 뭐 쾌적성 이런 문화의 차이도 있지만 소소한 그런 차이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단독주택이 그렇게 선호되지 않는다. 선호되는 거는 뭐예요? 완벽한 방범망을 갖춘 재벌집. 근데 보통의 단독주택은 그 정도 방범망을 갖출 수가 없잖아요.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전원주택에서 그런 로망들이 다 있거든요. 로망은 다 있죠. 근데 너무 이제 그것만 선호하지 말고 도시의 접근성이 좀 있는 곳에서 생활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부동산 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지금 많죠.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요런 거는 뭐 좀 장기적으로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게 있습니까? 보유세 올리는 거. 보유세요? 부동산 보유세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0년 전부터 제가 주장했던 게 정부에서 뭐 완화 정책 또 규제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말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도록 놔둬야 돼요. 시장 기능에 놔두면 자동적으로 사이클이 형성되게 돼 있어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은 하나뿐이 없어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급하는데 중점을 둬라. 또 공기업도 많잖아요. 부동산 관련 공기업이 많잖아요. 공기업을 통해 가지고 임대주택도 만들고 또 주택도 일반 뭐 민간한테만 맡기지 말고 정부에서 공급을 어떻게 늘릴 거냐 이것만 신경 써야지 규제를 하고 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완화하고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가장 효과적인 게 보유세 인상, 재산세 인상이라고 봐요. 재산세가 인상하면 보유세가 많으면은 아무래도 부동산을 가지려는 의지가 좀 없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재산세 올려서는 안 돼요.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걸 대폭 낮춰주고 보유세는 올리고 그다음에 상속세도 당연히 낮춰야 되겠죠. 이게 지금 미국 방식이네요. 미국 방식이죠. 네. 미국에 50개 주가 있잖아요. 50개 주의 이런 재산세 방식은 다 틀려요. 어떤 주는 재산세 보유율이 부동산 가격의 0.28%예요. 어떤 주는. 그게 하와이거든요. 또 어떤 주는 2.49%예요. 부동산 값에. 그게 이제 뉴저지거든요. 매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네. 그러니까 재산세율이 10배 차이 나잖아요. 미국에 보면은. 그러네요. 10배 차이 나죠. 근데 그 각 주를 보면은 재산세율이 높은 데는 시장이 안정돼요. 부동산이 막 폭등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세율이 높으니까 보유 의욕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재산세율이 낮은데 아까 0.28이 하와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동산 값이 굉장히 높고 계속 뛰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재산세율이 낮잖아요. 너무 낮기 때문에 보유하는데 부담이 없으니까 계속 부동산 값이 뛰는 거예요. 재산세는 그렇지만 우리는 종부세 같은 부담이 또 있잖아요. 종부세는 징벌적과세예요. 지금 이 종부세를 없애야 돼요. 그걸 재산세에다가 해서 적절가로 하고 그럼요. 취득록세를 낮추고 양도세 낮추고 네. 이렇게 해야 된다. 종부세가 1% 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액수가 크면은. 근데 우리나라는 공시지가가 있잖아요.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상당히 싸잖아요. 미국의 일반 재산세에 비하면 높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님께서 강남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 보유세가 지금보다 월등하게 많이 높아진다. 그럼 소득이 적으면은 부담이 되겠죠. 팔려고 그랬죠. 근데 그동안에 못 판 게 뭐예요? 양도세 폭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나 취득세는 대폭 줄여줘야 된다. 미국 예를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은퇴하고라도 집 한 채 그냥 가지고 이게 내 큰 재산이다 하고 살잖아요. 네. 근데 보유세를 늘려버리면 감당이 안 될 텐데 연금만 가지고 생활하니까. 미국의 대부분 뭐 많은 주를 보면 재산세 만불까지 만불이면 1,400만 원 되죠. 1년에. 만불까지의 주택은 비용 처리를 해줘요. 만불은. 그러니까
재산세가 10,000불 정도 되면 100만 원 조금 넘는 거네, 다달이. 그렇죠. 근데 재산세가 1년에 10,000불 낼 정도 되면 집값이 얼마냐면 12, 3억? 12억, 3억 그 밑에 부동산은 재산세 한 푼도 안 내는 거예요. 물론 소득이 없는 사람은 낼 수도 있죠. 소득이 없는 사람은. 근데 소득이 비용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 부담이 안 되죠. 우리나라는 뭐 10억 밑에도 다 재산세 내잖아요. 그게 없어요, 아예. 또 미국은 어떤 훌륭한 제도가 있냐면 55세 넘으면 이제 은퇴도 하고 이런 시기라고 봐가지고 기존의 재산세를 싸게 내오다가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주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주는 취득세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겨요. 샀던 금액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30년 전에 내가 싸게 샀으면 그 싸게 산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니까 주변의 다른 집에 비해서 굉장히 싸죠. 그러니까 집마다 막 10배 이상 차이 날 수도 있어. 재산세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55세 넘으면 이런 제도가 있어요. 30년 전에 사서 쌀 거 아니에요. 재산세를 싸게 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다른 집으로 옮겨가서 새 집을 사도 과거의 재산세를 내게 만들어요. 55세 넘으면. 55세가 넘으면. 그러니까 장기 거주한다 이거구나. 예, 장기 거주. 다른 나라의 훌륭한 제도를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미국은 양도세 같은 거는 그럼 없어요? 양도세 있죠. 일단 취등록세는 없어요. 취등록세는 없어요? 네, 없죠. 양도세가 샀다 팔았다 할 때마다 내는데 사가지고 다른 주택을 사면 양도세가 이연돼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연돼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과 같거나 그거보다 더 비싼 집을 사면 이연이 돼요. 계속 이연. 그러면 내가 이제 한 40년 전에 집을 하나 5억에 샀다. 그럼 40년 지나면 한 아마 100억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럼 양도세가 엄청나잖아요. 100억에서 5억을 빼면은 뭐 95억에 대한 양도세를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00억이 된 이 집을 상속을 하면 미국의 상속세는 개인의 경우는 한 200억 정도 면세가 될 거예요. 싱글은. 결혼한 분들은 한 400억까지는 면세예요. 상속세가. 5억 주고 산 집이 100억 됐다. 상속을 하게 되면 그동안의 양도소득세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요. 그럼 양도세를 안 내는 거죠. 안 내는. 근데 만일에 이분이 상속을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했다 그러면 그동안의 양도소득세를 다 내야 돼요. 다 내. 그래서 미국은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걸 양도세 이연 제도라고 그러는데 상속세도 굉장히 면세 제도가 높죠. 예를 들어 부부가 400억까지는 면세된다고 하면 미국 국민의 99%는 상속세 안 내는 거예요. 우리는 30억 넘으면 거의 한 반을 상속세를 내는데, 그러니까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돌아가시고 상속세로 한 50%, 45%인가? 그 정도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자꾸 외국에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반 뺏기니까 외국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한테 지금 시기에는 요렇게 하시고 요런 건 좀 삼가해 주세요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뭐 안개 속이잖아요. 네. 어떻게 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백날 분석해 봐야 소용없어요. 글로벌 환경이 변화가 있어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안 끝났어요. 이스라엘 전쟁 뭐 휴전한다고 그러놓고 아직도 미사일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언제 어디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은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는 새우예요 지금. 경제력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어디다 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엄청난 훌륭한 투자예요. 그걸 못 기다리고 주식 하는 분들 있잖아요. 막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걸 기다리고 하는 것도 진짜 최고의 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어려운 거더라고. 어렵죠. 기다리는 게 참 어려워요. 못 참죠. 예, 못 참아요. 우리 해보셨어요? 아우, 저도 많이 잃었죠.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게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 안 사면 큰일 나겠다. 이거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막 안절부절 못 해요.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나 현금을 한 1년, 2년 갖고 있는 것도 훌륭한 투자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삶으로서의 부동산 이런 얘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서동기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